부끄럽지만 솔직히 제가 먹은 음식이 이렇게 혈당을 높일지 몰랐습니다. 최근 제 점심 혈당인데요, 270까지 올라갔다 왔습니다. 평소보다 100이 더 올라갔는데요. 도대체 뭘 먹었길래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저조차도 함정에 빠질 정도로 아마 이거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일 건데요. 이게 뭔지 알려드리고 이런 함정들에서 근본적으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들 오늘 싹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빠졌던 첫 번째 함정은 도토리묵입니다. 이거 알고 계셨던 분들 계시면 댓글로 여러분들의 지혜를 마음껏 뽐내셔도 좋습니다. 제가 절을 내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고 도토리묵 무침은 채소랑 함께 먹으니 혈당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토리묵 역시 탄수화물이 베이스이고 혈당 지수도 70점대로 고혈당 음식입니다. 식당에서 직접 제조할 경우 레시피에 따라 전분을 첨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방심하고 먹었다가 췌장이 오랜만에 고생 좀 했습니다. 이거 알고 계셨나요? GL 지수가 낮아서 괜찮다고요? GL 지수로 보면 도토리묵은 점수가 7로 안심하고 먹어도 되는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 점수가 어떻게 나온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도토리묵을 한번 먹을 때 70g 먹는다고 가정하고 나온 수치입니다. 그런데 도토리묵 먹을 때 그것만 먹는 사람이 있나요? 그래서 제가 이런 점수 참고만 해야 한다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조심해야 할 게 한두 가지일까요? 물론 저에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갑자기 차는 왜 세워? 밴드에 상담 들어왔거든. 기다리시니까. 밴드에 정말 빠른 속도로 가입을 해주시고 계셔서 제가 자다가도 답글다는 꿈을 꿀 정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할 두 번째 음식은 바로 당근입니다. 그런데 그냥 당근이 아니라 익힌 당근입니다. 이건 제가 얼마 전에도 설명드리긴 했는데 간단히 요약해드리자면 생당근은 괜찮습니다. 혈당 많이 안 올립니다. 그런데 당근을 익히게 되면 혈당을 빠르게 상승시킵니다. 왜냐하면 같은 양을 섭취하더라도 당근을 익히게 되면 당근 속의 전분이 익는 과정에서 젤라틴화되면서 소화 속도가 빨라집니다. 이건 마치 사과를 그냥 껍질째 씹어 먹는 것과 믹서기에 갈아서 액체로 만들어 먹는 것과 유사합니다. 즉 탄수화물 양은 똑같은데 흡수 속도가 빨라져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양이 같더라도 소화가 빨라지는 형태로 바뀔 경우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만약 익힌 당근을 꼭 먹어야 하는 경우라면 어떻게 혈당 스파이크를 혈당 블로킹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익힌 당근을 먹기 전에 충분한 양의 식이섬유와 단백질, 지방을 먼저 섭취하면 됩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할 세 번째 음식은 바로 무설탕이라고 써진 음식들입니다. 우리는 무설탕이라고 하면 혈당에는 괜찮겠지 하고 안심하곤 하죠. 그런데 이게 정말 설탕만 없을 뿐이지 혈당은 충분히 많이 올릴 수 있는 음식들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무설탕 쿠키, 무설탕 초콜릿, 무설탕 잼 이런 제품들에는 설탕 대신 말티톨, 소르피톨 같은 당 알코올류가 들어갑니다. 이들은 당류 0g이라고 표시되지만 혈당은 충분히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말티톨은 혈당 지수가 40에서 50 정도로 설탕보다는 낮지만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에요. 또 하나, 무설탕 제품이라도 밀가루가 베이스로 들어간 음식이라면 혈당을 당연히 올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설탕이라는 단어 하나에 마치 건강식처럼 느끼고 많이 먹게 되는 거죠. 요약하자면 무설탕은 무탄수화물이 아닙니다. 혈당 스파이크 여전히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당뇨병 전 단계나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분들에게는 더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할 네 번째 음식은 바로 호박입니다. 그런데 그냥 호박이 아니라 익힌 호박, 그 중에서도 단호박과 늙은 호박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호박은 종류에 따라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꽤 다릅니다. 예를 들어 단호박은 전분 함량이 높고 단맛이 강해서 찐 호박이나 단호박죽처럼 익혀서 먹으면 혈당 지수가 80을 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흰쌀밥 수준으로 혈당을 올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늙은 호박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호박죽 재료로 자주 쓰이는데 푹 익힐수록 전분이 빠르게 소화되면서 당 지수가 높아지고 식후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반면 애호박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편입니다. 전분 함량이 적고 수분이 많아서 볶거나 끓여도 혈당 반응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박을 고르실 때는 단맛이 강한 호박일수록 혈당도 더 올릴 수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건강한 음식인데 어느 정도 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당근이나 호박이나 모두 적당히 드시면 건강한 음식입니다. 그럼 그 적당이란 말이 어느 정도일까요? 이게 딱 비례하진 않는데요. 크기로 생각하세요. 호박 이만큼 드시는 만큼 밥을 덜 드시면 됩니다. 밥도 먹고 이것도 먹고 다 하다 보니 문제입니다. 잘 모르셨던 내용들 많죠? 이런 건 혈당을 그때그때 재보지 않으면 모르고 넘어갔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의 췌장과 혈관은 고혈당으로 괴롭힘을 당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많이 먹어도 될까 말까? 그때마다 어떻게 판단해야 할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본적인 혈당 지식은 아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만든 게 바로 이 오징어 약사의 혈당 블로킹인데요.
책을 사달라는 부탁 아닙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사주셔서 건강 분야 베스트셀러에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 책이 품절될 걱정이 더 많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물어보지 않고 이게 먹어도 될 음식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면 저처럼 함정에 빠져서 췌장을 혹사시킬 일이 없겠죠. 이거 사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딱 4가지만 숙지하시면 됩니다. 이 4가지 정말 중요한 내용이고요. 지금 유튜브 화면에서 좋아요 누르시고 오른쪽을 보시면 저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누르시고 나중에 볼 영상에 체크도 해놓으세요. 왜냐하면 분명 나중에 이 내용 다 잊어버립니다. 그때 한 번 더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4가지 기본 수칙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단맛이 나는 음식이라면 무조건 피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단맛은 입에 넣자마자 단데? 이런 느낌이 드는 겁니다. 이건 너무 당연해서 이야기할 필요 없다고 느끼시죠? 달다는 감각은 설탕이 꽤 많이 들어있다는 신호입니다. 우리는 성분표를 하나하나 보지 않아도 단맛이 느껴진다는 건 그 자체로 당류 함량이 높을 가능성을 뜻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가공식품에 액상과당 같은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성분들이 숨은 형태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을수록 이 단맛은 거의 유일한 즉각 경고 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설탕이라고 써 있어도 입에서 단맛이 강하게 난다면 설탕 대신 당 알코올이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고 이 또한 혈당을 충분히 올릴 수 있습니다. 즉 달면 의심입니다. 이거 먹어도 될까 싶은 순간 맛을 보세요. 그리고 단맛이 느껴진다면 멈추세요. 두 번째는 물고기나 육류가 아니라면 확인하세요. 물고기나 육류 자체가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조리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단백질과 지방이 주성분이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닙니다. 물고기나 육류는 조리 과정에 첨가되는 양념만 유의하시면 마음껏 드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모든 음식들은 한 번쯤은 확인하셔야 합니다. 채소나 곡물, 뿌리식물, 가공된 식물성 식재료들입니다. 이 중에는 건강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분 함량이 높거나 익히면 혈당을 빠르게 올리는 것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익힌 당근, 단호박, 늙은 호박 같은 식재료죠. 생으로 먹을 때는 괜찮지만 익히는 순간 전분이 젤라틴화 되면서 흡수 속도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또 도토리묵, 고구마, 마 같은 것도 탄수화물 베이스임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이미지 때문에 방심하기 쉬운 음식들이고요. 게다가 콩으로 만든 두유, 곡류로 만든 음료들도 가공 단계에서 당류나 전분이 추가되거나 원래 성분이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물고기나 동물이 아니라면 무조건 한 번쯤은 이건 혈당 괜찮을까 하고 확인하셔야 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고기와 생선은 대체로 안전하지만 곡물, 뿌리채소, 가공식물성 식품은 의심하고 따져보자. 이게 두 번째 실전 혈당 블로킹 기준입니다. 세 번째, 혈당을 높이는 정도는 먹는 양에 비례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저한테 이런 질문 많이 들어옵니다. 영양제 안에 덱스트린 들어있다는데 혈당 올리는 거 아닌가요? 글루코사민 안에 당류가 들어있다는데 이거 혈당 위험한 거 아닌가요? 이런 질문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혈당 관리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양입니다. 영양제 안에 들어있는 덱스트린, 말토덱스트린 같은 성분들은 혈당을 높일 수 있는 탄수화물이 맞습니다. 그런데 영양제 크기를 보면 보통 이만하죠. 이 영양제가 극단적으로 아예 덱스트린 100%로 되어 있는 영양제라 할지라도 이 정도 크기면 쌀밥으로 따지면 10분의 1숟가락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영양제 안에 있는 덱스트린은 아주 극소량 들어있습니다. 캡슐 하나에 들어있는 덱스트린은 양이 많아봤자 수십 밀리그램 수준이고요. 덱스트린이 혈당을 높일 수 있는 건 맞지만 영양제 안에 들어있는 그 소량 첨가물로는 밥 한 톨보다 혈당을 적게 올립니다.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이 섭취하는 영양제의 크기와 양을 생각해보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이해 잘 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혈당은 성분이 아니라 양이 결정합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바나바, 베르베린, 여주, 알파리포산, 뽕잎, 그 외 혈당에 좋은 영양제를 동시에 다 먹어도 밥 한 숟가락 덜 먹는 것만 못합니다. 왜냐면 애초에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이면 올라갈 혈당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혈당을 높이는 것은 양에 비례한다는 원칙을 기억하시고 밥 먹는 양을 먼저 줄이시는 게 첫 번째입니다. 세 번째, 먹는 양만큼 중요한 게 먹는 속도입니다. 이건 정말 많이 간과되는 부분인데요. 같은 양을 먹더라도 얼마나 빨리 먹느냐 그리고 어떤 형태로 먹느냐에 따라 혈당 반응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빨리 먹으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음식이 위장으로 한꺼번에 들어가고 혈당이 갑자기 확 치솟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천천히 드시면 음식이 조금씩 내려가면서 혈당도 서서히 올라가고 췌장의 부담도 줄어듭니다.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음식의 형태가 부드러울수록 액체일수록 갈아 넣을수록
흡수 속도가 빨라지고 혈당이 더 빨리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사과 한 개 껍질째 씹어먹는 것과 사과를 믹서기에 갈아 마시는 것은 당분량은 같아도 혈당 반응은 다릅니다. 또 죽이나 스무디, 주스도 씹는 과정이 줄어든 만큼 혈당 상승 속도 더 빨라집니다. 요약하자면 빨리 먹는 것과 부드러운 상태로 먹는 것 모두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식사할 땐 속도를 늦추고 씹는 횟수를 늘리고 되도록 덜 가공된 상태로 먹는 것이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천천히 먹을수록 식욕 억제 호르몬인 렙틴의 작용도 빨라지고 배부름을 더 빨리 느낄 수 있어 결과적으로 총 섭취량도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똑똑하게 식사하고 싶다면 뭐를 먹느냐 이전에 어떻게 먹느냐도 꼭 신경 쓰셔야 한다는 겁니다. 식사 시간을 최소 20분 이상으로 늘리시고 한 입 먹은 후엔 젓가락을 잠깐 내려놓는 습관만으로도 충분히 속도 조절은 가능합니다. 이런 내용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전에 만든 영상이 조회수 25만 회, 올해 만든 영상 중 가장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좋아요와 공유를 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또 보실 필요 없게 핵심 부분을 바로 붙여서 보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쭉 보시면 오늘 내용을 더 잘 이해하게 되시고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 규칙은 개입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숨쉬기는 자율신경계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루어지죠. 물론 우리의 의지에 따라 천천히 숨을 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집중력이라는 에너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천천히 숨을 쉬는 것이 심신의 안정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게 바로 2번 규칙, 식사 속도입니다. 천천히 먹는 게 좋은 거 모르는 사람들 없는데 잘 안 됩니다. 인위적인 개입이 들어가야 하는데 제가 별 방법을 다 써봤는데 평생 동안 축적한 식사 속도를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느리게 만드는 것은 지속하기 힘들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포기할 수 없죠. 간단합니다. 식사를 느리게 하기 어렵다면 식사는 그냥 하시던 대로 하되 다른 과정에 개입해서 강제로 느려지게 하면 됩니다. 식사는 음식을 먹는 걸 뜻하죠. 식탁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게 식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혈당 측면에서 식사는 식탁, 입, 위, 장, 혈관 총 4경로로 음식이 이동하는 과정이고요. 식탁에서 입으로 가는 1번 경로는 평생 쌓인 습관으로 인해 우리가 조절하기 어렵습니다.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어려우니 과감하게 포기하고요. 대신 2번, 3번, 4번을 느리게 하면 됩니다. 이건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요. 실제로 4번 경로를 방해하는 당뇨약이 있을 정도로 이 방법도 검증된 방법입니다. 먼저 2번, 입에서 위로 넘어가는 경로를 느리게 하는 방법입니다. 입에서 위까지 넘어가는 속도는 사실 느리게 한다기보다는 빠르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과일 갈아서 먹는 것처럼 당분이 들어간 액체를 최대한 드시지 마세요. 보통 고형 음식은 입에서 오물오물하고 씹기도 하고 맛도 보고 천천히 있다가 위로 넘어가는데 액체는 바로 넘어가죠. 여러분들의 시간이 소중하니 이건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로 3번 경로, 위에서 장으로 넘어가는 속도를 느리게 하는 방법입니다. 위에서 장으로 음식이 넘어가는 속도를 위 배출 속도라고 하는데요. 이걸 느리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가장 쉬운 방법만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방입니다. 지방을 섭취하면 위에서 장으로 음식물을 보내는 속도가 줄어듭니다. 추천드리는 지방은 올리브오일입니다. 올리브오일 한두 스푼 식전에 드시면 됩니다. 여기에 치즈 같은 걸 드셔도 되겠죠. 연구 결과나 이런 거 굳이 넣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그냥 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역시 위 배출 속도 느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식사하시기 전에 단백질 드시면 좋은데요. 제가 추천하는 단백질로는 식전에 먹는 매일 99.9 두유, 이거 휴게하기 좋고요. 집에서 드실 때는 삶은 달걀 식사 전에 드시면 좋습니다. 두부도 괜찮고 뭐든 단백질 함량이 높다거나 방금 말씀드린 단백질과 지방 함량이 모두 함께 다 높으면 더 좋습니다. 세 번째는 유기농 사과식초입니다. 제가 정말 여러 번 추천드렸었는데요. 식전에 물 한 컵에 유기농 사과식초 10cc 희석해서 드시면 됩니다. 식초 속 아세트산이 위에서 장으로 음식물 넘어가는 속도 줄여주고요. 또 이게 몸으로 흡수되면 근육에서 인슐린 민감성을 높여서 세포 안으로 포도당이 더 잘 들어가게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이건 췌장 상태에 따라 조금씩 효과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해보시고 전혀 효과를 모르겠다 싶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감식초도 되는지 홍초는 어떤지 이런 거 궁금하실 건데요. 그냥 유기농 사과식초 하나 사셔서 드세요. 종류가 많은데 무난한 제품이 브레그 사과식초입니다. 이것보다 더 나은 제품도 물론 있을 수 있는데 이거 드셔도 효과 잘 나옵니다. 히비스커스 맛이나 녹차 맛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오리지널 사셔서 드세요. 위장 건강 안 좋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걸 너무 많이 마셔서 장상피 화생이 생긴 뒤로 파스타 같은 밀가루 음식 먹어야 할 때만 먹고 있습니다. 위 안 좋으신 분들은 좀 주의하셔야 돼요. 네 번째는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는 식탁에서 혈관까지 가는 혈당 경로의 3번과 4번, 위에서 장으로 그리고 장에서 혈관으로 가는 두 경로를 모두 느리게 만듭니다.
특히 물에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위장관에서 물과 만나 겔로 바뀌기 때문입니다. 식사 전에 미리 섭취한 식이섬유가 겔을 만들어 나중에 들어오는 탄수화물 속 포도당이 장벽에서 혈관으로 들어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여러분들이 입안으로 집어넣는 속도를 줄이는 것은 어렵지만 식사 전에 제가 말씀드린 4가지 지방, 단백질, 유기농사과 식초, 식이섬유를 섭취한다면 소화 과정을 느리게 만들어서 결국 음식을 천천히 먹은 것처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1번과 2번을 조합해서 실전 상황에 맞는 실천법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식후 혈당은 양 곱하기 속도가 결정합니다. 양이 늘어났다면 속도를 줄이시고 속도가 늘어났다면 양을 줄이시면 됩니다. 속도가 늘어나는 것은 언제일까요? 액체를 드실 때 피치 못할 사정으로 과일 주스나 음료수를 드셔야 할 때가 있죠. 누가 칼을 들고 마시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쩔 수 없이 드셔야 한다면 양을 줄이시면 됩니다. 절반 이하로 드시면 빠른 흡수 속도로 인한 혈당 스파이크 줄일 수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문제는 양에서 발생하는데요. 여러분들의 식후 1시간 최고 혈당이 160을 넘지 않을 밥 양은 정하셨죠? 식사 시작 약 50에서 55분부터 5분 간격으로 4번 이 정도 혈당 재셔서 혈당 최고점을 찾는 것도 방법이고 가장 좋은 것은 가격이 좀 나가지만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착용하시는 겁니다. 혈당 측정까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하셔야 합니다. 설정량이 100ml 4숟갈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메인 반찬이 제육볶음이나 당분이 많이 함유된 음식이다 싶으시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양이 늘어난 거죠. 첫 번째, 가장 쉬운 방법은 당분 섭취량이 늘어난 만큼 섭취량을 줄이시는 겁니다. 반찬으로 당분이 추가된 양만큼 밥 양을 줄이시면 됩니다. 당연히 정확히 맞출 수는 없으니 적당히 한 숟갈을 더 덜어내시거나 하는 방법으로 양을 줄이세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양이 늘어난 만큼 속도를 줄이시면 됩니다. 속도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식전에 지방, 단백질, 식초, 식이섬유 드시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입으로도 천천히 음식이 들어가게 하면 좋은데 그것까진 바라지 않겠습니다. 소화 속도가 줄어들었으니 똑같은 음식을 섭취하더라도 혈당이 덜 가파르고 덜 높게 올라갑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거꾸로 식사법이잖아요. 이렇게 오늘 알려드린 식사법을 할 수 있는 모든 식사에 적용하는 것이 당뇨병을 탈출하기 위한 식사법입니다. 지금껏 드시고 싶은 거 다 드시면서 살다가 혈당 건강이 나빠졌으니 이젠 좀 달라지셔야 합니다.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음식을 드신다고 허기가 진다거나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식전에 먹는 식이섬유, 지방, 단백질로 인해 포만감 생기고요. 병원에서 당뇨식이라고 나온 걸 보면 맛이 정말 없는데요. 이건 일반 반찬 그대로 드셔도 되니까 평생 지속 가능합니다. 이렇게 따라 하시면 여러분들도 저처럼 아침에 공복혈당 재는 게 재밌어집니다. 이번 당뇨 탈출 영상들이 한 편 한 편 모두 레전드죠. 친구들한테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대한민국 모든 당뇨병 전 단계와 당뇨병 환자들이 모두 봐야 할 영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